학생이 브랜드가 되는 대학. 신입생 전원 장학 혜택. 취업으로 가는 빠른 길. 여러분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목포과학대학교가 함께하겠습니다. 백세 시대의 교육 공무원을 위한 은퇴 준비와 생애 설계 강의 8차 시입니다. 지난 7차 시에서는 주거 환경의 안전성 및 편의성 증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8차 시에서는 사회적 역량의 재정립이란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사회참여 첫 번째 시간에는 세 가지 주요 내용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첫 번째, 사회적 기여의 다양한 형태. 두 번째, 효과적인 자원봉사와 멘토링. 마지막으로 사회적 기여의 책임과 지속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학습 목표와 학습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사회적 기여가 무엇인지 정의해 보겠습니다. 사회적 기여란 은퇴 후 자신이 축적한 지식과 경험을 사회에 환원하는 활동을 의미합니다. 이는 자신의 능력을 활용해 공익을 위해 헌신하는 것을 포함하며 무엇보다 자발적이고 지속적인 사회 참여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사회적 기여가 개인과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우선 개인의 측면에서 보자면 사회적 기여는 자아 실현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자신이 가진 재능과 경험을 활용해 타인과 사회에 기여함으로써 삶의 보람과 만족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사회적 측면에서는 세대 간 지식과 경험의 전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사회의 통합이 강화되고 서로 다른 세대가 협력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됩니다. 뿐만 아니라 경제적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옵니다. 은퇴 후에도 노인 인력을 적절히 활용함으로써 생산성이 향상되고 이는 사회 전체의 경제적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문화적 측면에서는 다양한 경험과 관점을 가진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사회의 다양성이 증진됩니다. 이는 더 나은 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사회적 기여는 개인에게는 삶의 의미를 더해주고 사회적으로는 더 나은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각자의 방식으로 사회적 기여를 실천할 방법을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사회적 기여는 단순히 개인의 선택이 아니라 개인과 사회 모두에게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이를 개인적 측면과 사회적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개인적 측면입니다. 은퇴 후 사회적 기여는 자아 실현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 자신의 존재 가치를 고민합니다. 이때 자신이 가진 능력과 경험을 활용해 사회에 기여하면 삶의 의미를 새롭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회적 활동에 참여하면 새로운 관계를 맺고 기존의 관계를 유지하며 사회적 관계망을 확장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정서적 안정과 외로움 해소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점, 사회적 활동은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증진시킵니다. 지속적인 활동과 참여는 활력을 유지시켜 더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을 보낼 수 있게 합니다. 다음으로 사회적 측면에서의 필요성입니다. 사회적 기여는 개인의 경험과 지식을 세대 간에 전수하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는 젊은 세대에게 큰 배움이 되고 사회 전반의 지혜와 역량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또한 사회적 기여는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효과도 있습니다. 고령화 사회에서 노인 인력이 자발적으로 참여함으로써 돌봄, 교육, 봉사와 같은 분야에서 새로운 인적 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이러한 참여는 고령화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은퇴자들은 단순히 수혜자가 아닌 사회 발전의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기여는 세대 간의 벽을 허물고 통합을 촉진합니다. 이를 통해 사회 전체의 결속력이 강화되고 더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은퇴 후 사회적 기여는 개인의 행복과 건강을 위한 길이며 동시에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 세대를 아우르는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는 열쇠입니다. 사회적 기여는 단순히 개별적인 활동에 그치지 않고 세대와 지역, 사회 전반에 걸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이를 세대 간 지식 전수,
지역 문제 해결, 그리고 사회적 자본 증대라는 세 가지 측면으로 나눠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세대 간 지식 전수입니다. 사회적 기여는 경험과 지혜를 공유하고 기술을 전달하며 문화를 계승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노년 세대가 젊은 세대에게 자신의 전문성과 경험을 전수하면 그 지식이 단절되지 않고 다음 세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과정에서 역사를 보존하는 역할도 합니다. 자신이 겪은 시대의 이야기와 교훈을 전해줌으로써 젊은 세대가 더 나은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멘토링 역시 세대 간 소통을 강화하는 중요한 활동입니다. 이를 통해 젊은 세대는 조언과 지지를 얻고 노년 세대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역할을 찾게 됩니다. 다음으로 지역 문제 해결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사회적 기여는 지역사회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합니다. 예를 들어 정책 제안을 통해 지역사회를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거나 환경 개선 활동에 참여해 지역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복지 향상이나 안전 증진과 같은 활동은 지역 주민 모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며 살기 좋은 지역사회를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자본 증대입니다. 사회적 기여는 사람들 간의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협력을 증진하는 데 기여합니다. 이는 단순히 개인 간의 연결을 넘어 지역사회 전체가 더 단단히 결속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합니다. 서로 신뢰를 쌓고 협력하는 과정은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의 안정성과 발전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사회적 기여는 세대와 지역, 사회 전반에 걸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더 풍요롭고 조화로운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사회적 기여는 다양한 형태로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자원봉사입니다. 자원봉사는 무보수로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활동으로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공동체 의식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개인의 시간을 투자해 다른 사람과 사회를 돕는 이 활동은 나와 주변을 연결하며 사회를 더욱 따뜻하고 건강하게 만듭니다. 그렇다면 자원봉사에는 어떤 유형이 있을까요? 크게 4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사회복지 봉사활동입니다. 이 활동은 도움이 필요한 이웃, 예를 들어 노인, 아동, 장애인을 지원하는 일로 직접적인 도움을 제공하며 이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둘째, 환경보호 활동입니다. 예를 들어 쓰레기를 줍거나 나무를 심는 활동은 우리 모두가 살아가는 환경을 지키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셋째, 문화예술 지원입니다. 지역 축제나 전시회에서 자원봉사자로 참여하거나 예술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문화적 가치를 확산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넷째, 재난구호 활동입니다. 자연재해나 사고가 발생했을 때 필요한 물품을 지원하거나 복구 작업에 참여해 피해를 입은 지역사회를 돕는 것이 이에 해당합니다. 자원봉사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몇 가지를 고려해야 합니다. 우선 자신의 적성과 능력을 고려해 적합한 활동을 선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환경에 관심이 많다면 환경보호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한 번의 참여로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활동이 이루어져야만 진정한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자원봉사는 무보수로 이루어지지만 그 가치는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큽니다. 자원봉사를 통해 개인은 성취감을 느끼고 사회는 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 기여의 다양한 형태 중 하나인 멘토링입니다. 멘토링은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다른 사람의 성장과 발전을 돕는 활동입니다. 이 과정에서 멘티뿐만 아니라 멘토 자신도 성장하게 됩니다. 멘토링은 또한 사회적 연대를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세대와 세대가 연결되고 경험이 공유되며 사회의 지혜가 축적됩니다. 이는 단순히 개인적인 도움을 넘어 사회 전체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멘토링의 다양한 형태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1 멘토링입니다. 멘토와 멘티가 1로 소통하며 깊이 있는 관계를 형성하는 방식으로 개인의 문제를 구체적으로 해결하거나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도록 돕습니다. 둘째, 그룹 멘토링입니다. 여러 명의 멘티가 한 명 또는 여러 명의 멘토와 함께 참여하는 방식으로
다양한 관점을 공유하고 협력하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셋째, 온라인 멘토링입니다. 디지털 시대에 맞게 인터넷과 플랫폼을 활용해 멘토링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넘어선 연결이 가능합니다. 넷째, 영멘토링입니다. 여기서 멘티는 젊은 세대가 되고 멘토는 경험 많은 기성세대가 아니라 젊은 세대입니다. 이를 통해 새로운 기술, 트렌드 또는 젊은 세대의 사고방식을 배우며 상호 성장할 수 있습니다. 멘토링은 지식 전달의 역할을 넘어 서로가 배우고 성장하는 상호 보완적 과정입니다. 이러한 활동은 개인에게는 성취감과 보람을, 사회에는 더 나은 협력과 연대를 가져옵니다. 서로 다른 세대와 분야를 연결하며 지식과 경험을 확산시키는 강력한 사회적 기여 방식입니다. 다음은 세대 간 교류입니다. 세대 간 교류란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이 서로 소통하고 이해하며 협력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이는 단순한 만남을 넘어 서로의 경험과 지식을 나누고 사회적 자본을 축적하며 공동체 의식을 강화하는 데 기여합니다. 또한 세대 간 교류는 사회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돕고 세대 간 갈등을 해소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렇다면 왜 세대 간 교류가 필요할까요? 오늘날 많은 사회에서 세대 간의 단절과 오해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세대 간 교류는 필수적입니다. 세대 간 교류는 세대 간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사회 통합을 촉진합니다. 이를 통해 더 포용적이고 조화로운 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또한 지식과 경험의 전수가 이루어져 사회 전체의 역량이 강화됩니다. 노년 세대는 젊은 세대에게 지혜와 경험을 전하고 젊은 세대는 새로운 기술과 아이디어를 공유하며 서로 배우게 됩니다. 다양한 세대 간 교류 프로그램 사례를 통해 그 실천 방안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노인 청소년 멘토링 프로그램입니다. 이를 통해 노년 세대는 자신의 삶의 지혜와 경험을 전수하고 청소년은 진로와 삶에 대한 방향성을 찾을 수 있습니다. 둘째, 세대 통합 문화 축제입니다. 다양한 세대가 함께 즐길 수 있는 문화 프로그램을 통해 서로의 문화를 경험하고 이해의 폭을 넓히는 계기가 됩니다. 셋째, 디지털 교육 봉사 활동입니다. 젊은 세대가 노년 세대에게 스마트폰 사용법이나 디지털 기술을 가르치는 활동으로 노년층의 디지털 소외를 해소하고 새로운 기회를 열어줍니다. 세대 간 교류가 사회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은 매우 큽니다. 이를 통해 세대 간 이해와 존중이 증진되고 사회 통합이 강화됩니다. 또한 지식과 경험이 효과적으로 전수되어 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전문성 활용을 통한 사회적 기여는 개인의 지식과 기술을 사회적 가치로 전환하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이를 의료, 교육, 기술, 법률, 금융 분야로 나눠 살펴보겠습니다. 의료 분야에서는 의료 전문가들이 의료 봉사활동, 건강교육 프로그램 운영, 소외계층 지원 등을 통해 공공의료를 강화하고 의료 접근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교육 분야에서는 평생교육 강사활동, 멘토링, 교육봉사, 온라인 강의 제작 등을 통해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지식을 나눌 수 있습니다. 기술 분야에서는 기술 멘토링, 스타트업 자문, IT 교육봉사 등으로 디지털 격차 해소에 기여하고 기술 혁신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법률 분야에서는 법률 지식으로 사회적 기업을 지원하거나 취약계층의 무료 법률 상담을 제공하여 정의로운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금융 분야에서는 재무상담, 금융교육, 사회적 금융자문, 노후설계 멘토링 등을 통해 개인과 사회의 재정적 건강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전문성 활용은 사회적 문제 해결과 더 나은 공동체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교육은 단순한 지식 전달을 넘어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은 교육 분야에서 쌓아온 경험을 바탕으로 은퇴 후에도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큰 자산을 지니고 있습니다. 교육은 개인 역량 강화를 돕고 더 나은 삶을 위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또한 교육을 통해 사회 불평등 해소에도 기여할 수 있으며 취약계층이나 교육적 지원이 필요한 지역에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사회적 격차를 줄일 수 있습니다. 디지털 시대에는 SW 교육이 중요한 기여입니다.
코딩 교육이나 디지털 리터러시 향상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청소년 멘토링과 스타트업 인큐베이팅 활동을 통해 창의적인 인재들을 양성할 수 있습니다. 평생 교육을 통해 재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세대 간 소통을 돕는 등 사회에 지속적으로 기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글로벌 교육 협력에 참여해 개발도상국 지원, 교육 인프라 구축 등 전 세계 교육 환경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교육을 통한 사회적 기여는 여러분의 은퇴 후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며 사회와 국가 발전에 기여하고 두 번째 인생을 더욱 의미 있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전남교육청은 퇴직 교직원들이 지역사회와 학교에서 교육활동을 지원하는 사회적 기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퇴직 교직원들이 자신의 경험과 전문성을 활용해 재능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는 형태로 전남미래교육재단은 퇴직 교직원들이 교육 현장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전남 퇴직 교직원 교육 지원 봉사센터를 구축했습니다. 이 봉사센터는 퇴직 교직원들이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하고 학교와 지역사회의 다양한 교육 요구를 지원하는 역할을 합니다. 주요 활동으로는 학습 지원, 독서 지도, 생활 지원, 취약계층 학습 지원 등이 포함됩니다. 이를 통해 퇴직 교직원들은 교육 현장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교육의 질을 높이고 지역사회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게 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지난해 9월부터 지역별 퇴직센터를 운영하며 희망하는 교직원은 QR코드를 통해 자원봉사 활동에 등록하고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전남교육청은 이를 통해 퇴직 교직원들이 지속 가능한 교육 환경을 만드는 데 기여하고 자신의 두 번째 인생을 가치 있게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전남뿐만 아니라 인천시 교육청은 퇴직교원을 위한 교육이음센터를 운영 중이며 전북, 부산도 퇴직 교직원들의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추진하고 있어 지역별로 퇴직 교직원들의 교육 참여와 사회적 기여가 더욱 확대될 전망입니다. 문화예술 지원을 통한 사회적 기여입니다. 문화예술 지원은 단순히 예술을 후원하는 것을 넘어 사회 전반에 걸쳐 큰 영향을 미치는 활동입니다. 이 활동은 문화 다양성을 증진하고 창의성을 함양하며 사회 통합을 촉진합니다. 또한 사람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문화 격차를 해소하며 예술가를 지원하고 문화유산을 보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구체적인 문화예술 지원 프로그램도 다양합니다. 예를 들어 공공예술 프로젝트는 지역 주민들이 일상에서 예술을 접할 수 있도록 하고 예술교육 워크숍은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에게 창의성을 발휘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또한 문화축제 개최와 예술가 레지던시 프로그램은 지역사회의 활력을 불어넣으며 전통문화 계승 활동과 디지털 아트 지원은 현대와 전통을 조화롭게 연결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문화예술 지원이 지역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우선 지역의 정체성을 강화하고 관광산업을 활성화하며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기여합니다. 예를 들어 특정 지역의 전통문화를 활용한 축제는 지역을 방문하는 관광객을 늘리고 지역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문화예술 지원은 도시재생과 공동체 의식 향상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문화 인프라가 확충되면 주민들은 더 풍요로운 환경에서 살아가게 되고 지역사회는 더욱 단단히 결속될 수 있습니다. 기업도 문화예술 지원에 큰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매세나 활동이나 문화재단 설립, 예술 공연 후원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는 좋은 예입니다. 또한 미술관이나 박물관 건립, 문화상품 개발, 예술가 지원 사업 등을 통해 기업은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직원들의 문화 활동을 장려함으로써 기업 내부의 창의성과 협력 문화를 강화할 수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문화예술 지원은 개인과 지역사회, 나아가 사회 전체에 걸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활동입니다. 건강과 의료 분야에서의 사회적 기여는 매우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영향력은 국내외에서 확장되고 있습니다. 먼저 의료봉사는 국내외에서 취약계층에게 무료 진료를 제공하고 재난지역에서는 긴급 의료지원 활동을 전개합니다. 또한 의료교육을 통해 지역사회에 필요한 의료 지식을 전파하며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서비스는 원격 의료 상담이나 AI 기반 진단, 원격 모니터링 등의 혁신적인 방법으로 더욱 효율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제약회사의 사회공헌 활동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희귀질환 치료제를 개발하거나 의약품 가격을 인하하고 개발도상국의 의약품을 지원하는 등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글로벌 보건 향상에 기여하는 다양한 활동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건강증진 프로그램은 다양한 연령층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만성질환 관리, 영양 개선, 정신건강 상담 등은 건강한 삶을 위한 중요한 프로그램입니다. 또한 금연 및 절주 캠페인, 건강축제와 같은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있습니다. 디지털 헬스케어 혁신은 현재 의료의 패러다임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AI 기반 진단 시스템, 웨어러블 건강기기, 빅데이터를 활용한 질병 예측 등이 의료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있으며 서비스를 더욱 정밀하게 만들어 전 세계적으로 의료 혜택을 균등하게 확장시키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글로벌 보건 협력은 국제적인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WHO와의 협력, 국제 백신 개발 지원, 의료 ODA 사업 등을 통해 전 세계적으로 보건 환경을 개선하고 의료 서비스를 보다 널리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활동들은 의료 혜택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더 나은 글로벌 보건 환경을 만들어가는 중요한 사회적 기여입니다. 마지막으로 과학기술을 통한 사회적 기여와 그 중요성입니다. 과학기술은 미래, 사회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환경오염 저감 기술, 신재생 에너지 개발, 질병 진단 및 치료 기술은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드는 데 필수적입니다. 또한 재난 예방 시스템, 식량 생산성 향상, 교통 안전 기술 등은 우리의 안전을 보장하는 데 기여합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 과학기술 연구의 융합과 협력이 중요합니다. 학제 간 협력, 창의적 해결책 도출, 기술 상용화 가속화는 문제를 빠르게 해결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R&D 투자 확대와 산학연 협력 촉진이 필요하며 윤리 가이드라인 수립은 기술 발전의 책임감을 높입니다. 미래 기술 분야로는 AI 윤리, 기후 변화 대응 기술, 우주 탐사, 양자 컴퓨팅, 바이오 기술, 사이버 보안, 로봇 기술 등이 중요합니다. 과학기술은 사회적 기여를 실현하는 핵심적인 도구로 우리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은퇴자의 사회적 기여는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액티브 시니어들이 소비와 여가 트렌드를 주도하며 전문성을 활용한 봉사활동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기업과 정부는 은퇴 준비 프로그램을 통해 은퇴자들의 사회적 참여를 지원하고 있으며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참여 기회가 확장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중심 활동과 사회적 기업 참여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은퇴자들은 지식 나눔을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국내 은퇴자의 자원봉사 참여율은 약 15에서 19%로 주요 활동은 지역봉사와 교육 멘토링입니다. 하지만 정보 부족과 기회 제한이 참여의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는 미국이 55% 이상의 자원봉사 참여율을 보이며 일본은 지역 커뮤니티 활동을, 유럽은 사회적 기업 참여율이 높습니다. 향후 은퇴자 사회적 기여의 발전을 위해 맞춤형 사회공헌 프로그램 개발, 은퇴 준비 교육 의무화, 온 오프라인 참여 플랫폼 구축이 필요합니다. 연령별 1365 자원봉사 포털 가입 및 활동 현황을 살펴보면 60대는 약 780만 명의 인구 중 140만 명이 1365 자원봉사 포털에 등록되어 있으며 그중 28만 9천 명이 실제로 활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는 60대 인구 대비 약 15%가 자원봉사 포털에 가입하고 20%가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이들 은퇴자들은 자원봉사를 통해 지역사회에 중요한 기여를 하고 있으며 점차적으로 활발히 사회적 참여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70대 이상은 전체 인구 660만 명 중 97만 명이 자원봉사 포털에 등록되어 있으며 이 중 10만 명이 활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70대 이상의 은퇴자들은 인구 대비 13%가 자원봉사 포털에 가입하고 그중 약 11%가 실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비록 활동률은 60대에 비해 다소 낮지만 여전히 많은 70대 이상 은퇴자들이 사회적 기여를 실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이러한 현황은 은퇴자들이 사회와 공동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위해 점점 더 많은 관심과 참여를 보이고 있음을 보여주며 앞으로도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 기여가 확산될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자원봉사는 사회적 기여의 중요한 기회로 경험과 지식을 활용하여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활기찬 노후 생활을 유지하며 새로운 도전과 성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또한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며 세대 간 소통을 증진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경험을 공유하고 서로를 이해함으로써 세대 간 상호 이해가 증진되고 사회적 연결이 강화됩니다. 자원봉사 활동을 시작하고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1365 자원봉사 포털을 활용하면 지역별, 분야별로 다양한 봉사 기회를 쉽게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이 포털에서는 온라인 교육을 이수하고 관심 있는 분야를 등록하여 정기적으로 봉사 일정에 맞춰 참여할 수 있습니다. 봉사 실적은 관리하고 인증을 받을 수 있어 자신의 기여를 더욱 명확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관심 분야 탐색에서는 자신의 경험과 전문성을 고려하여 지역사회의 요구와 자신의 시간, 체력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한 후 봉사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지역 자원봉사센터를 방문하여 상담을 받으면 맞춤형 봉사활동을 추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오리엔테이션에 참여하여 봉사활동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보다 효율적으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환경에 맞춰 온라인 자원봉사 포털을 활용하면 비대면 봉사기회와 온라인 멘토링 활동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역량을 활용해 봉사를 진행함으로써 더 많은 기회에 접근할 수 있게 됩니다. 이처럼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자원봉사 참여는 사회적 기여를 실현하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지속적인 자원봉사 활동을 위한 전략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정기적인 참여 계획이 중요합니다. 먼저 월간 봉사 일정을 수립하고 특정 요일에 고정된 봉사 활동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간 봉사 목표를 설정해 자신만의 봉사 달력을 만들어 봉사를 생활화할 수 있습니다. 동기부여 방법으로는 봉사일지를 작성하여 자신의 활동을 기록하고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긍정적인 변화를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봉사의 성과를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고 새로운 도전을 설정하여 자신을 지속적으로 성장시킬 수 있습니다. 네트워크 형성도 큰 도움이 됩니다. 봉사자 모임에 참여하거나 온라인 커뮤니티를 활용하여 다양한 사람들과 경험을 나누세요. 멘토와 멘티 관계를 형성하고 협력 프로젝트에 참여함으로써 더 많은 기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역량 개발을 위한 방법으로 관련 교육을 이수하고 워크숍에 참가하여 새로운 기술을 습득하고 자신의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전략들을 통해 자원봉사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수 있으며 역량을 더욱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멘토링을 통한 경험 나누기는 은퇴자에게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전문 지식 활용은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업계 동향을 제공하고 전문 기술을 전수하거나 문제 해결을 지원하는 등의 역할을 합니다. 또한 최신 트렌드를 연결하고 실무 조언을 제공하며 전략적 사고를 훈련시킬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업무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후배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인생 경험 공유 역시 중요한 부분입니다. 은퇴자는 자신의 위기 관리 노하우나 성공과 실패 사례를 통해 후배들에게 큰 교훈을 전할 수 있습니다. 리더십 경험을 전달하고 일과 삶의 균형에 대한 조언을 하며 효과적인 네트워킹 방법과 의사결정 과정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변화에 적응하는 전략을 통해 젊은 세대가 더 잘 대처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젊은 세대 지원에서는 진로 상담, 자기 개발 조언, 목표 설정 지원 등 다양한 방식으로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동기부여 활동이나 스트레스 관리법, 시간 관리 기술을 전수하고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멘토링을 통해 사회적 가치 창출에도 큰 기여를 할 수 있습니다. 세대 간 소통을 증진시키고 지식 재생산에 기여하며 사회적 자본을 형성합니다. 기업 문화와 지역 사회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평생 학습 문화 확산을 촉진시킵니다. 결국 이러한 활동은 사회 통합을 촉진하며 은퇴자의 사회적 기여를 크게 확대할 수 있습니다. 멘토링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려면 경청과 공감이 핵심입니다. 적극적으로 경청하고 비언어적 신호를 인식하며 멘티의 입장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공감적인 반응과 안전한 대화 환경을 제공하여 신뢰를 형성해야 합니다. 목표 설정은 스마트 목표로 명확히 구체화하고 단기 및 장기 목표를 구분해 실현 가능한 계획을 세웁니다.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진행 상황을 점검하며 목표 달성을 위한 동기부여와 장애물 극복 전략을 지원합니다. 피드백은 구체적이고 행동 중심으로 제공되며 긍정적 강화와 건설적 비판을 통해 멘티의 성장을 돕습니다. 피드백은 적시에 제공되고 자기 성찰을 유도해야 합니다. 정기적인 만남을 통해 상호 존중하고 개방적이고 유연한 소통을 통해 관계를 구축합니다. 비밀 유지와 문화적 차이 인식을 바탕으로 장기적인 관계를 형성해야 합니다. 지속적인 학습은 최신 트렌드를 파악하고 멘티와 함께 학습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기술을 습득하고 다양한 관점을 수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트워크 활용과 자기 성찰 습관화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회적 책임은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 자발적으로 노력하는 것을 의미하며 윤리적, 환경적, 경제적 고려를 포함합니다. 이는 지속 가능한 발전의 핵심 요소로 개인, 조직, 정부, 시민사회 모두에게 중요한 역할을 부여합니다. 개인의 사회적 책임은 윤리적 소비와 자원봉사 활동을 포함하며 이는 지역사회와 환경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조직은 CSR 활동을 통해 지속 가능한 경영을 실현하고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데 기여합니다. 정부는 정책을 수립하고 규제 및 지원을 통해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며 시민사회는 감시와 협력을 통해 공공의 이익을 지킵니다. 이 모든 요소가 상호작용하여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사회적 책임의 역사는 점차적으로 발전하며 그 중요성이 커져왔습니다. 19세기에는 기업들이 자선활동을 시작하면서 사회적 기여를 했습니다. 당시 기업들은 사회적 책임을 자선적인 형태로 실천했습니다. 20세기 중반,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개념이 등장하면서 기업들은 자선 활동을 넘어 사회와 환경에 대한 책임을 의식하기 시작했습니다. 1970년대에는 환경 보호에 대한 의식이 증가하고 기업들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1987년 지속 가능한 발전 개념이 도입되었고 이는 환경적, 사회적, 경제적 요구를 모두 충족시키는 발전을 목표로 했습니다. 그로부터 13년 후인 2000년에는 운 글로벌 콤팩트가 출범하여 기업들이 인권, 환경, 노동, 반부패 등 여러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을 촉구하는 글로벌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2015년 운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17가지 목표를 채택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지속 가능한 사회와 경제 시스템 구축을 위한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오늘날에는 ESG 경영이 강조되며 기업들은 장기적 관점에서 환경적, 사회적 가치를 고려한 경영을 추구하고 임팩트 투자도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지속 가능한 사회적 기여와 책임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공동체 문제를 인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지역사회 문제를 파악하는 방법으로는 지역주민회의에 참석하고 지역 신문을 구독하며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있습니다. 또한 지역단체와 협력하여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사회 이슈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는 뉴스 정기적으로 시청하고 사회 문제 관련 도서를 읽으며 전문가 강연에 참석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온라인 포럼 활동을 통해 다양한 관점을 접하고 사회적 문제에 대한 이해를 확장할 수 있습니다. 미디어 리터러시 또한 중요한 요소입니다. 정보를 얻을 때는 반드시 출처를 확인하고 가짜 뉴스를 식별하는 능력을 길러야 합니다.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고 정보 해석 능력을 키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비판적 사고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문제를 다각도로 분석하고 근거 기반으로 판단하며
편견을 인식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정보 공유와 토론은 사회적 기여를 위한 핵심적인 방법입니다.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를 활용해 의견을 나누고 오프라인 모임에서 토론 문화를 조성하는 것이 실천적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지속 가능한 사회적 기여와 책임을 실천하기 위한 공동체 문제 해결 참여는 여러 방법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자원봉사 활동은 그중 하나로 정기적인 참여와 재능 기부를 통해 지역 사회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환경 정화 활동이나 취약계층 지원, 교육봉사, 문화활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자원봉사를 통해 공동체를 돕는 것이 가능합니다. 지역사회 프로젝트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주민 참여 예산을 통해 지역 개발에 기여하고 마을 가꾸기나 공동체 정원 조성 등을 통해 지역 환경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지역 축제나 청소년 멘토링, 노인 돌봄 활동 등을 통해 지역사회의 결속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 기업 지원 역시 중요한 방법입니다. 윤리적 소비를 통해 지속 가능한 제품을 구매하거나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자금을 지원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회적 기업을 돕는 것이 가능합니다. 또한 홍보 지원, 기술 자문, 파트너십을 통해 사회적 기업의 성장을 돕고 임팩트 투자를 통해 사회적 가치 창출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미래 사회에서 지속 가능한 사회적 기여와 책임을 실천하는 데 있어 중요한 부분은 기술 발전과 새로운 책임과 기후 변화 대응입니다. 기술 발전과 새로운 책임은 AI 윤리, 데이터 보안, 디지털 격차, 자동화의 영향, 기술 접근성, 혁신 책임 등 다양한 문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AI의 발전으로 인해 윤리적 문제와 데이터 보호가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으며 기술의 발전에 따른 디지털 격차가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시키지 않도록 하는 책임도 요구됩니다. 또한 자동화 기술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사회적 책임과 기술의 접근성을 보장하는 문제도 중요합니다. 기후 변화 대응 역시 필수적인 실천 방안입니다.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재생 가능 에너지를 확대하고 순환 경제를 통한 자원 효율성을 높이며 생태계를 보호하는 방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또한 기후 리스크에 대한 적응 전략을 마련하고 기후 변화에 대한 사회적 대응책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8차시 사회참여 첫 번째 시간에는 사회적 역량의 재정립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사회적 기여는 개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공동체와 사회의 발전을 도모하는 중요한 활동입니다. 이를 통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보다 나은 세상을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다음 9차시 사회참여 두 번째 시간에는 사회적 네트워크와 참여 전략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생각해보기. 교육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개인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한번 작성해보세요. 예시 답안입니다. 무한 가능성을 지닌 젊은 지성인의 꿈이 있는 캠퍼스. 꿈이 있는 대학. 잘 지도하는 대학. 잘 취업시키는 대학. 목포 과학대학교. 새로운 도전의 기회를 찾아 힘차게 도약합니다. 사회가 요구하는 준비된 전문가를 양성하는 여기는 목포 과학대학교입니다. 목포 과학대학교는 한국교육개발연구원과 함께합니다.